안녕하세요. 에릭의 뷰티쇼입니다. 샴페인 생방은 언제? 비트코인 전고 뚫었어요. 샴페인 생방. 샴페인 생방 하자고 말씀하신 분이 몇 분 계셨는데, 신고가를 갱신했죠. 비트코인이 69,000달러를 돌파했다가 꺼지고,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7만 달러까지 찍고 내려왔습니다. 샴페인 생방 해야 될까요, 지금? 그런데 완전히 팍 뚫고 올라서서 좀 분위기가 뜨거울 때 샴페인을 터뜨려야 되겠죠? 샴페인 축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비트코인이 떡락하고 있으면 이거 참 빛이 바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가격 68,642달러. 지금 시간은 3월 11일 9시 34분 오전입니다. 보신 것처럼 비트코인이 전고를 막 쿵쿵쿵 두들기고 있습니다. 이거 뚫어내야겠죠?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데 과거를 돌아봐도 잠깐만 과거 차트를 보면 이렇게 전고, 완전히 전고에 도달해 있죠 지금. 전고는 가느다란 선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구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7만 달러까지 그냥 시원하게 빵 뚫어야지 우리가 샴페인 파티를 할 수가 있겠죠. 2021년 초, 정확하게는 2020년 말입니다. 전고를 뚫었던 때가 바로 여기인데, 여기가 19,000달러 때 전고였죠. 이렇게 한번 건드리고 쭉 빠졌다가 두들기다가 한번 쉬었다가 팍 뚫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대략 한 2, 3주 정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2, 3주 이렇게.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 흐름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훨씬 단축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구간을 단기간에 뚫지 못하게 된다면 1, 2주 안에 이걸 못 뚫고 그냥 버티다가 버벅거리고 빠지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조정 하락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이 끊기게 되기 때문에 좀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뚫고 가야 되겠죠, 단기간에. 잠시 후에 곧 미국 장 열면 기관들이 또 눈 비비고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선물 청산 매물대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69,000달러 넘기면서 숏을 날리고 롱을 털어버리면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는데 또 레버리지가 쌓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7만 달러 찍었을 때 숏 스퀴즈를 내면서 찍고 다시 롱을 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 또 레버리지가 쌓입니다. 여기 7만 600달러 정도가 뚫리면 그러면 숏 스퀴즈와 함께 쭉 요 정도까지는 그냥 가볍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롱도 여기 쌓여 있습니다. 67,600달러 정도 때 여기가 만약에 뚫리면 요 정도 쭉 빠지면서 세게 빠지면 여기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비트코인 현물 ETF 유출입, 블랙록이 3억 3,600만 달러, 피델리티는 1억 3천만 달러, 그레이스케일이 3억 달러 유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순자산 유입은 2억 2,300만 달러.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 지난주에 블랙록이 300억 달러가 넘는 전략적 수입 기회 펀드, 이 펀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15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알로케이션 펀드, 이 펀드에서 역시 비트코인 ETF를 추가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 어마어마한 자금이 몰려들고 있죠. 이 현물 ETF는 누가 사고 있을까? 바로 기관들, 해치펀드들, 그리고 나이 많은 베이비 부모들, 돈 많은 연장자들이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ETF를 통해서 블랙록에 레리 핑크가 이걸 날려주니까 TV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포모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죠? 주식에서 2% 올랐다. 그러면 난리 나는 겁니다. 5%? 그럼 뭐 이건 떡상 중에 떡상, 하늘로 날아가는 건데, 대부분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1년 목표가 20%, 1년 동안 수익을 냈다. 그러면 그냥 너무 기뻐서 샴페인 파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20% 수익? 그건 하루 만에 올려야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코인 투자 처음 접했을 때 깜짝 놀랍니다. 와, 적응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베이비 부모들, 할아버지들이 비트코인 투자했다가 만약에
이 레리 핑크가 올 초에 막 이거 TV에 나와서 날리는 거 보고 조금 해볼까 하고 담았다가 비트코인이 거의 2배 올랐잖아요. 그러면 요즘 어떤 느낌일까? 아마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 할아버지들이 신났습니다. 댄스 댄스. 오! 환호하고 있는 할아버지들. 이야. 그리고 또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서 댄스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사서 정말 지팡이를 던지고 어쩌면 이 할아버지는 비트코인 잠깐 조정했을 때 39,000달러 때 사지 않았을까? 흥분하는 할아버지들 포모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이 할아버지. 야, 만약에 이 할아버지들이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심장마비 일으켜버리지 않을까? 자, 비트코인이 전고를 뚫든 못 뚫든 방향은 벌써 정해졌습니다. 바로 그 뒤에는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있죠. 줄여서 블랙핑크. 이 블랙핑크가 TV에 나와서 영업을 날리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건 폭스 뉴스의 어제 인터뷰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That there's a lot of merit to it. There's a lot of opportunity. It is a great store, and this is where you can debate. Is it a good store? But you know how it's made. A bunch of computers figure out But math there's problems. but the issue is if people believe that it can be an asset that can be cross-border. And let's be clear, if you're in a country where you're fearful of your government, and maybe this is one of the reasons why China has banned it. If you're in a government where if you're in a country where you're fearful of your future, fearful of your government, or you're frightened that your government is devaluing its currency by too much deficits. Like us. I'm not going to go there. The little elephant in the room here. Yeah. You could say this is a great potential long-term store of value. And as I said, it's like digital gold. And I believe... But you still can't buy a slice of pizza with it. Isn't that kind of odd that we're... But you can't buy a price of pizza with palladium or gold. No, but there you can do stuff with them. I can get stuff with... I mean, people use gold for stuff, right? But you could buy and sell your Bitcoin, no different than gold. So it is very... What is it? But gold is put in like... Jewelry. And you know, iPhones, I think there's in some electronics, there's it's gold. more silver and nickel. But you see what I'm saying? There are practical uses. Bitcoin, it's literally a ledger, right? It is a ledger, but it's an international ledger. It's cross-border. It's bigger than any government. 아, 비트코인을 옹호하고 있는 블랙핑크, 레리핑크. 앵커가 비트코인을 막 공격을 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비트코인 아니냐. 이게 꼭 필요하냐. 그런데 레리핑크는 비트코인은 인터내셔널 자산이고 그리고 이 화폐의 가치가 날아가 버리는 굳이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이 미국 이 상황 비트코인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재정 적자에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미국 비트코인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블랙록의 레리핑크 이 레리핑크는 원래부터 레이저 눈가를 박은 비트코이너였을까요? 다 그냥 비트코인으로 지져버리는 비트코인 찬양론자가 원래는 아니었어요. 2021년만 해도 CNBC에 나와서 앵커가 기관들도 비트코인에 관심을 좀 갖고 있냐? 어떻게 생각하냐? 앞으로도 계속 비트코인이 관심을 받을까? 그랬더니 레리핑크가 기관들은 그런 거 관심 없다. 비트코인에 내 고객들은 아무도 관심 없다. 그딴 거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끄집어 내렸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갑자기 비트코인 현물 ETF를 딱 신청하면서 레이저 눈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 레리 핑크가 어떤 깨달음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된 걸까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 제가 충격적인 리포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격 받으실 준비하시고, 자, 화면에서 보시는 건 블랙록의 리포트입니다. 이 리포트는 누구에게 보내졌느냐? For professional, 기관들, 자격 조건을 갖춘 홀세일 투자자들, 미리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된 프로들, qualify, 돈 많은
고객들만 볼 수 있는 그런 리포트입니다. Not for public distribution.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그런 리포트다. 자, 이 리포트는 자산의 배분에 대한 리포트인데 크립토, 정확히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에 어떻게 자산을 배분하는 게 좋을까? 그런데 충격적인 건 날짜입니다. 여기 2022년 2월 22일, 2월 22일이면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하기도 전입니다. 하락장이 시작도 안 한 지난 사이클에 고점 찍고 살짝 내려와서 여러분들과 제가 희망을 아직도 좀 품어보면서 다시 한번 좀 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때,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리고 우리들의 코인들은 꺼져가고 있던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블랙록이 이러한 리포트를 발표를 합니다. 비트코인에 도대체 얼마를 투자하는 게 좋을까? 자산의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기에 대한 리포트인데요. 한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산 배분. 2022년 2월 22일 굉장히 심도 있는 리포트인데요.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자산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질문은 암호화폐에 대한 최적의 할당이 무엇인지입니다. 비트코인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투자하는 게 좋을까? 거기에 대한 분석이에요. 우리는 2010년 7월 동안 이때부터 가장 잘 알려진 최초의 암호화폐인 BTC 수익률을 조사하여 2021년 12월까지 연속 복리 수익률로 표현하면 연간 132%의 큰 변동성이 있으며 극단적인 양의 외도, 긍정적인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BTC 수익률의 세 번째 중심 순간은 연간 기간에서 144%입니다. 세 번째 사이클을 지나면서 연 144%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이는 주식 및 채권 수익률이 각각 0.43% 및 0.01%인 것과도 비교됩니다. 그래서 주식, 채권, 비트코인 이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걸 계산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면서 계산을 해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이만큼 올랐으니까 이번에는 이만큼 오르지 않을까?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계산법, 이런 여러 수학적 확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면서 리스크는 얼마인지 정말 치밀하게 계산을 해냅니다. 이거 뭐 동네 유튜버가 선 몇 개 그어가면서 앞으로는 이만큼 올라갈 것 같으니까 비중을 이만큼 맞춥시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실력 있는 사람들 다 모아서 아마 블랙록이 고용을 한 다음에 머리를 맞대고 검증에 검증을 거쳐서 이런 자료를 내놨겠죠. 블랙록이 이름을 걸고 내놓는 자료입니다. 주식과 채권과 비트코인의 수익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비트코인의 모든 변동성을 고려해서 조정을 한다면 적정 비중, 그리고 이런 수많은 분석이 있습니다. 와, 이 자료는 제가 영상 아래 링크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최종 결과값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제일 좋은데 블랙록이 권하는 최종 배분 비중은 바로 여기 최적의 BTC 할당은 84.9%입니다. 100% 비중에서 투자 자산에서 84.9%를 비트코인에 담고 나머지 포트폴리오는 15.1% 이걸 주식과 채권으로 60대 40으로 분할해라.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봤을 때 수학적인 계산으로 보면 84.9%가 최적 비중이다. 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자료는 2022년 2월 자료입니다.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2022년부터 이런 자료를 리서치를 하고 뭔가 이런 발표를 했다면 그 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2021년부터 어쩌면 그 전부터 한참 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고 매집을 해가면서 그리고 본인들의 부자 고객들에게는 이런 정보를 보내가면서 그리고 대부분은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교육을 시켜가면서 준비를 시켜놨다. 그리고 결국 이제는 이 고객들이 투자할 수 있는 판이 깔리고 있습니다. 벌써 깔렸습니다. 얼마 전에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도 비슷한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여러 리스크를 다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이야말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최적의 시기다. 왜냐하면 지금은 안정적인 투자 자산이 되었고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승리되어서 제도적 명확성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전고도 아직 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닐까.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